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나 한부 정도는 심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당장은 말이죠. 우선 이제 추석이 내일이 이제 마지막 연휴가 되겠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비대위원 임명이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요, 정진석 위원장이 비대위원은 지금 국감 대응형으로 한다. 그래서 비대위를 원내의 혼합형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체동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논쟁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직은 내놔라. 이러한 이 비판,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논평을 한 바 있는데, 오늘 TV조선 보도를 보면요, 정진석 위원장도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럼 국회 부의장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둘 다 중요한 직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시급하냐? 국민들한테 뭘 이렇게 정진석 위원장이 능력을 어떤 카드로 능력을 보여주는 거냐? 국회 부의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선 선수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자질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상당한 위기에 구해 있기 때문에 위기 관력 능력, 탁월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러한 특정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도 막론하고 결국은 돌아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독배를 받아하지 않고 맛있겠다. 이래서 이제 수락을 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국회 부의장의 자리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국회 부의장의 자리는 이제 해봐야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석 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비대위원장 자리는 최소한 석 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비대위원장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2024년도 총선을 승리로 끌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선출하는 중대한 역할을 지금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비대위원장이에요. 이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 그리고 자질이 국회 부의장 이 타이틀을 갖고 해야 할 기능과 자질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취사 선택하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겠다. 왜? 비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우선권이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응급실에 가면 우선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한다고 밖에 대기해봐요. 하루 종일 가지. 그런 것처럼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이잖아요. 비상대책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내놓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추석이죠. 8일날, 9일날이니까 추석 바로 이틀 기간에 SBS가요, 넥스트 리서치를 동원해가지고 의뢰해서 전화로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누가 책임 있느냐,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31.4%,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58.8%. 지난달하고 비슷하지만은요, 6월부터 계속된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연령과 지역으로 보면요, 연령면에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평가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요, 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지난달보다도 무려 11.9%포인트나 올랐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보수의 위기가 왔다. 그래서 집토끼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요, 긍정평가가 25.6인데 비해서 부정평가가 64.5, 거의 40%, 39%나 중도층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중도층을 빨리 우리 아군에 대한 지지층으로 돌리는 작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이유는 뭐냐? 경제와 민생과 같은 국정운영 부실, 이게 28.8%, 독선적인 일 처리가 26.5%, 인사 실패가 16.7%. 그러면 앞으로 뭘 집중해야 되느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38.7%고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27.5%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 요소는요. 역시 외교와 관계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같은 외교정책, 그 다음에가 추진력 있는 일 처리.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일을 잘할 것이냐. 불행하게도요. 잘못할 것이다가 53.9, 잘할 것이다가 41.3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현 여권의 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제일 책임이 많다는 겁니다. 25.8%, 그 다음에 윤핵관이 20.9%, 이준석이가 16.4%,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14.6%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봤을 때는 이준석이가 제일 높아요. 책임이 38.7, 윤핵관이 22.2, 윤 대통령이 11.8% 순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요. 50.3%. 아니야, 보복수사야. 이거는 42.1%. 지금 국민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본래는 말이죠. 한 3, 4일 전만 하더라도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복수사라는 의견이 법에 따른 원칙수사라는 의견보다도 훨씬 많았는데 지금 여론이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물어봤는데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 이게 55%. 아니다. 이게 방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건 적절치 않다. 이거는 36.9%. 거의 19%로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 두 사안 모두 말이죠. 보수와 진보층의 영담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중도층에서도 검찰 수사, 그 다음에 특검법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 이 대표로서 적자를 하냐? 이걸 물었더니요, 유승민이가 1등 18.8, 안철수가 14.9, 이준석 11.6, 나경원 10.2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딱 제안해서 물어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4.3, 그 다음에 안철수가 20.4, 이준석 10.1, 유승민은 6.9로 확 떨어집니다.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유승민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있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거론되고 책임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가 1, 2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율의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 이거는 민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좋다. 그래서 긍정평가가 42.8. 아니다. 지나치게 사법부가 개입한 것이다. 부정평가가 42.9. 그래서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27.1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28.4. 그리고 정의당은 3%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참고적으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수사에 대해서는 42.4%가 뭐라고 그럴까요? 표적 수사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당연한 수사다. 이게 52.3%로 이 MBC 코리아 리서치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을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이 57.9, 못할 것이다. 36.6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미래의 이 평가가 나쁜 데 비해서 이재명의 평가에 대해서는 좋다.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MBC에서도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 대해서는 유승민이가 1등 23.6, 안철수 12.3, 이준석 11.8, 나경원 10.7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SBS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비대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35.6이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53.5. 이게 이제 이 MBC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유승민이가 1등 하는 거 참 희한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밖에는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코리아 리서치하고 달리 조원 CNI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조원 CNI는 한 3, 4일 전 여론조사인데,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 조원 CNI에 의뢰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치 찬압이다가 51.0, 아니다, 제대로 된 수사다, 이것이 43.1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라고 보는 게 더 높았어요. 51.1.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정당한 수사다, 이것은 43.1이었는데 조금 전에 MBC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론이 확 바뀌고 있다. 물론 면접 방식이냐 ARS 방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여론이 출렁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원 씨의 나의 조사에서 보면 말이죠. 무당 측에서는 정치 찬압이다가 54.9, 진실 규명이다가 36.3,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정치 탄압이 53.5, 진실 규명이 40.7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MBC에서 이 표적 수사가 39.5, 적법 수사가 47.0, 이게 무당층에서 보는 게 지금 MBC 코리아 리서치예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보면요, 적법 수사가 50.6, 표적 수사가 44.0입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금 좀 돌출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이번에 저도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핵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핵을 법제화하게 된 이유는 미국은 절대적으로 북한 붕괴 정책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미국이 그 지도부를 핵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핵 발진 버튼을 누르겠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이의 입장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요, 매우 이례적으로 오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적인 위협 중단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 손실을 주고 불행을 안겨준다. 이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북한의 핵 법제화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을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여야가 말이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여야 따로 할 수 없다. 초당적 노력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바로 어제죠. 이런 논평을 내지 않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비판했어요. 뭐라고?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삼중수호에 발작 버튼 눌리신 민주당.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입국 닷.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려서 비판한 바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핵폭탄보다 무서운 삼중수호. 너란 놈. 그리고 해시태그 핵폭탄은 국민안전 문제 아니더냐. 핵폭탄 호랑이는 꽃감. 민주당은 바나나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작년 월성원전 때 이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요.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예. 자, 그리고 박정하 대변인은 이 절대 핵폭기는 없다는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도발 양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는 뻔할 뻔차다. 뭐냐? 지금 본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에는 민생도, 다른 한편에는 안보도 양쪽을 다 챙기고 있는 진정한 나야말로 리더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 국면에서 초연하다고 하는 입장, 즉 나는 죄가 없다. 초연해서 안보도 챙긴다. 초연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강한 리더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의식, 그리고 이 국정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한 안보정책과의 차별화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도층, 또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고도의 꼼수가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어차피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할게요. 최근에 말이죠. 한국갤럽하고 리서치뷰가 똑같이 8월 30일에서 9월 1일, 리서치뷰는 8월 30, 31일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여권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9%,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이재명에 있어 2위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22%, 그리고 2위인 오세훈 시장보다 무려 2배 이상이 앞섭니다. 그리고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14%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등은 오세훈과 유승민이 13%, 그리고 4등이 홍준표 11%, 5등이 이준석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리서치뷰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은 25%, 그리고 오 시장이 2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벼르고 별러서요. 탄핵론도 꺼내들고 있고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서 특별법, 즉 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돌출 행동에 나섰어요. 이 돌출 행동은 바로 뭐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갑자기 말이죠. 태풍 흰남노가 쓸고 간 이 포항시를 방문해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는데요. 매우 이색적인 것은 김병의가 느닷없이 사역 한가목에서 정말 우연히 포항 대송면에서 대송면 제네리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는 이준석 대표하고 우연히 만났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제네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함께 힘을 보태줘서 고맙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수해 복구 활동과 관련해서 이 본인이 리어카를 끌고 있으면서 끌고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회관 예방 서비스에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SNS에 올린 것 중에 하나는요.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다. 이런 동료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료의 글을 올리면서요. 앞에서 얘기한 SBS의 여론조사 내용도 투영어로요. 투윤리, 즉 윤리위에 보낸다. 그러면서 SBS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링크로 올리고 있어요. 자, 이 링크를 올리면서 투윤리위, 이 얘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윤리위가 말이죠. 최근에 이 양도구역이라든가 이러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발언을 한 거, 이게 유감이다. 그러면서요. 뭘 하고 있느냐? 추가 징계를 예고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이가 강력히 그동안에 반발했지 않습니까? 현 위기의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자기가 3등 정도 하더라. 그런데 왜 나만 징계를 올리려고 하느냐? 징계 윤리위가 추가적으로 징계 우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요. 근데 마침 이준석 이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 SBS 여론조사를 보면 책임이 윤석열 윤핵관으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3등이에요. 대신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본다면 이준석이가 1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준석의 얘기는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나는 3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윤리위도 심판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SBS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투윤리위라 쓴 것은 이거 봐라. 내가 예측하고 이 윤리 여러분들을 비판했던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윤리위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한 메시지 차원에서 투 윤리의 하면서 이 SBS 여론조사 내용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요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숫자를 200만까지 늘리겠다. 지금 120만 명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80만 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의 경우에는 버스비보다 싸다. 그러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다. 이렇게 하면서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에 떴다라고 지금 이 페북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가 버스보다 싼 당비로 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말이죠. 여야 공이 지금 팬덤에 의해서 당이 움직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이 정당의 기능을 포기하고 일종의 팬클럽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1년에 6번, 국민의힘은 1년에 3번만 1,000원씩 당비를 내면 이 민주당은 권리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돼가지고요. 전당대회 투표권을 생기게 돼서 공직 후보자 선출한다거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팬클럽 수준으로 정당의 지위가 떨어지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은 정당의 소속감이라든가 충성도를 통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당원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야 모두 이렇게 해서 강성 당원들에 휘둘리다 보면 대다수 유권자들 간에 괴대될 수 있는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